그래서 오늘 스맥다운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맥다운 얘기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켄터키 렉싱턴 12,000 관객이 약 200석을 남겨두고 다 팔렸어. 근데 정말 노잼 핵노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제는 감맥다운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럽게 재미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그래도 굵직굵직한 세그먼트들 따라잡아야 되는 스토리 라인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제이콥 파투가 시작을 열었고, 이 제이콥 파투 전에 메인 이벤트 프리쇼에서 히쿠레오가 등장을 했어요. 히쿠레오가 이제 그 타마톤가 그 녀석의 동생이 되겠는데 드디어 장신 사모안이 등장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아마 또 한 번 이 스맥다운이든 어디든 메인 쇼에 나올 것 같고, 이 히쿠레오가 내 생각에는 지금 솔로 시코아가 이 제이콥 파투를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잖아. 근데 제이콥 파투가 이제 반항이 거셀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이콥 파투가 솔로를 팰 때 또 다른 솔로의 부하로서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히쿠레오가 오늘 프리쇼에 나왔다. 또 시작은 제이콥 파투가 등장을 했는데 첫 세그는 또 존 시나였다. 존 시나가 나와서 이 자신이 레슬링 마운트 러시모어를 뽑겠는데 4명 뽑는 거죠. 4명. 그게 이제 4명이 존 시나 그리고 존 시나였다. 뭐 과거에 좋은 선수도 많았고 입을 잘 털는 애도 많았지만 이 과거 현재 미래 다 나랑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짱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난 척합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오래 해서가 아니고 더 똑똑해서야 You can see me. 너희는 나를 볼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나는 항상 1000보는 앞서 있었지 하면서 이제 로얄 럼블 실패, 엘리미네이션 챔버 승리, 악역 전환, 레슬매니아에서 세러데이 나인 메인 이벤트, 알투르스 이기는 것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관중들이 이제 CM 펑크 응원하니까 펑크 같은 소시오패스를 응원하다니, 펑크가 진짜 이 벨트를 원한다면 자신이 위선자란 걸 인정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사우디는 피 묻은 돈을 벌러 가는 곳이다 라고 CM 펑크가 AEW에 있을 때 미즈를 비난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펑크가 사우디를 가죠. 그래서 펑크가 이 벨트를 원하면 위선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 라고 말하는 존 시나의 발언이 있었고, 세스도 캐싱인을 감히 할 수 없다. 캐싱인 해봤자 자신이 챔피언으로서 떠나지 못할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천하무적이다 이거죠. 25년 동안 노력한 게 너희들에게 감사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그 누구도 이 벨트를 가질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코디가 등장합니다. 코디가 너가 1000보 앞서 있어? 너 천재네? 해서 너는 근데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다. 너 머인뱅에서 나한테 1, 2, 3 카운트를 따였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러시모어를 얘기를 하려는 순간에 이제 또 랜디 오튼이 등장합니다. 이제 러시모어를 존 시나의 러시모어를 부정하고 있는데 코디 로즈가, 그때 랜디 오튼이 등장하는 거야. 고향 미주리에서 너 거의 다 땄는데 시나 등장 15번 남았을 때 나는 너랑 한번 또 하고 싶다. 랜디 오튼이 시나를 아직 미련을 갖고 있는 모습. 그래서 시나를 또 만나기 위해서 코디 로즈를 한 번 더 꺾어야 한다면 나는 코디 로즈 꺾는 거 주저하지 않을 거다. 코디를 사랑하지만 시나를 만나기 위해 코디를 기꺼이 패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LA 나이트가 또 등장합니다. LA 나이트가 등장해서 WWE 대표 선수들이 여기 다 있구만. 하지만 내가 없었지. 킹 오브 더 링 토너먼트를 이기고 내 것이어야 할 것을 되찾겠어. 찾은 적이 없죠. 차지하겠어. 그래서 이제 링 위에 시나 떠나고 나머지 셋이 있는데, 시나가 링을 떠나다가 론 킬링스에게 쳐맞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세그가 끝났고, 코디가 빠지게 되면서 랜디 오튼, 나이트, 카멜로 헤이즈, 알리스터 블랙 경기. 너 개 못하잖아 시전. 랜디도 한 번 더 할 거면 펑크도 썸셋을 한 번 더 해야지. 이것도 맞죠. 아니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아직 안 끝났어. 펑크가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순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가능성을 좀 보면서
에휴, 그거 왜 새벽에 봐야 되냐고, 우리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시나가 화가 잔뜩 났어요, 지금. 알투르스를 찾으려고 화가 잔뜩 나서, 단장이랑 말싸움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킹 오브 더 링, 페이탈 4의 매치가 있었다. 랜디 오튼 대 LA 나이트, 카멜로 에이지 대 알리스타 블랙. 그래서 랜디는 백래시 이후에 첫 경기죠, 첫 경기.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이 되고, 처음에 막 신경전 벌이는 거 있잖아. 피니셔 빠르게 쓰는 거, 막 블랙매스 썼다가 RKO 썼다가 BFT 썼다가 근데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막 긴장감 있는 장면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카멜로가 옛날에 이제 페도라 스플래시라고 인디 때 쓰던 피니셔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난 언제 봤는지 모르겠네. 굉장히 멋있는 프로그 스플래시를 썼다. 경기가 이 네임밸류에 비해서 좀 처지는 장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알리스타 블랙은 그 와중에 진짜 별처럼 빛났어. 이 처지는 경기를 굉장히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알리스타 블랙에 엄청난 움직임이 있었다. 알리스타 블랙 진짜 최고다. 랜디 오튼은 3명 모두에게 스쿱 슬램 쓰고 2명에게 더블 엘리베이티드 DDT를 쓰려고 하는데 LA 나이트가 그런 오튼을 넥브레이커 하면서 4인 합체 기술 더블 엘리베이티드 넥브레이커 DDT가 나왔다. 그래서 LA 나이트가 이길 각이 나왔는데 개돼지가 나와서 방해합니다. 브론슨 리드 브론브레이커가 나와서 방해를 했어. 왜냐? LA 나이트가 머인뱅을 이기려는 순간 세스의 우승을 위해 브론브레이커가 그 기회를 망쳤고, 그래서 브론브레이커가 이번 킹 오브 더 링 토너먼트 경기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LA 나이트가 나와서 브론브레이커를 망쳤고, 해서 LA 나이트가 이 경기를 이길 것 같았는데 개돼지가 나와서 또 망치는 거야. 서로 기회를 망치고 이제 무한 지옥에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에어캐치 RKO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카멜로 에이지가 스플래시 쓰는 걸 RKO로 막고, 근데 그 스플래시가 또 카멜로 에이지가 또 LA 나이트 위로 덮쳤으니까 어쨌든 이제 RKO를 통해서 랜디 오튼이 진출을 하는 장면. 이렇게 되면 랜디 오튼은 이미 로우에서 진출한 세미제인하고 붙게 되겠죠. 그리고 LA 나이트는 개돼지, 브론브레이커, 브론슨 리드하고 감정이 생기게 되겠죠. 브랜드는 약간 넘나들면서 뭔가 계속 LA 나이트랑 개돼지랑 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제이콥 파투 세그먼트가 있었는데 가족이라고 해서 뒤에서 개수작해도 되는 건 아니지. 우리가 같은 핏줄이라고 해도 내 명예를 가로채도 되는 건 아니지. 솔로는 자기 아니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제이콥은 브레이크가 없는 완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로가 타이탄 트론에서 너 용서할 수 있어. 1년 전에 아무것도 아닌 인디 선수인데 내가 데려와서 널 키웠지. 대신 너 한 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 주에 너는 4글자를 말해야 돼. 사랑해요 솔로. 알았지? 이러고 이제 세그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백스테이지 세그먼트 시크릿 허비스가 첼시의 경기를 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면 이제 첼시는 휴가에 있거든. 첼시가 오늘 경기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 니가이디스가 그러면 알바 파이어를 대신 출전시키겠다. 그리고 또 젤리나는 저번에 기습을 당했죠. 위클리 쇼에서 줄리아에게. 그래서 줄리아와의 경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킹 오브 더 링 페이탈 4의 매치가 있었는데 이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근데 있잖아, 켄터키가 너무 쳐져. 켄터키 애들이 문제가 있어. 내가 봤을 때 켄터키 관중들이 웬만한 S급 아니면은 호응을 안 해주니까 너무 도서관이 됐거든요. 나이아가 뻑큐를 해서 화면이 블랙으로 페이드아웃 됐구나. 나이아가 쌍뻑큐를 했네요. 예. 그래서 화면이 모자이크 됐었고, 그래서 이제 파괴 자매 이 나이아 잭스, 파이퍼 니븐이 힘을 합쳐서 경기 내내 경기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뭐 미친이 아사히 문설트도 써보고, 뭐 카길이 파워를 앞서서 경기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장면이죠. 카길을 웨이드 베럿에게 던지고 나이아 잭스가 쌍뻑큐하고, 그래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해서 더블 초크 슬램을 이제 파이퍼 니븐하고 나이아 잭스가 같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미친이 그걸 맞았지만 카길이 복귀하면서
결국에 JD들을 파이퍼 니븐에게 넣으면서 승리합니다. 경기가 중간에 좀 처지긴 했어요. 예, 중간에 처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경기가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나이아 잭스랑 니븐 연합이 좀 다 했다. 재밌었다. 또 카길이 니븐을 들었다는 거. 예, 이 JD들을 넣기 위해선 상대방이 단순히 점프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근데 카길에 진짜 엄청난 힘이 있었다. 내가 봤을 때는 니븐의 날개뼈가 굉장히 아프지 않았을까. 이 JD들을 막기 위해선 날개뼈가 버텨줘야 되는데 굉장한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쌍퍼큐를 난 못 봤어 아까 그 방송 때는. 그래서 검은 화면이 나왔구나. 그래서 나오미가 등장해서 또 세그먼트를 갔습니다. 내가 가방 딴다고 했지 멍청이들아. 내가 나이아 이기고 여자 챔피언 되려고 했을 때 누가 가방으로 방해한지 알아? 티파니였어. 그래서 나는 티파니에게 캐싱이라는 그 순간을 기다릴 수가 없다. 진짜 기분 너무 째질 것 같다 이러는데 그때 티파니가 나와서 지금 캐싱인에서 1대1 뜨는 건 어떨까? 못하지? 너 쫄았지? 너 캐싱인 나 100%일 때는 못하겠지? 이러니까 나오미도 내가 바보임? 지금 캐싱인 안함. 너 딸피 때 할 거임. 너를 지옥으로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마침 티파니를 기습하는 나이아 잭스 어나일레이터까지 꽂아버리고 해서 나오미 캐싱을 하려고 하는데 나이아 잭스가 못하게 막아서면서 이 세그먼트가 좀 약간 허무하게 끝납니다. 내신 캐싱을 했으면 어땠을까. 또 큰 사건과 엇물려야 재밌기 때문에 일단 캐싱이 못하게 막아서는 나이아 잭스고 나이아 잭스는 어쨌든 계속 티파니하고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아 잭스도. 그래서 존시나의 백스테이지 세그먼트가 아직 안 나왔구나. 예, 백스테이지 세그먼트에서 닉 알디스가 태그팀 회의로 모터시티 머신건즈가 와이어트와 맞서기로 결정. 별로 의미 없는 경기였죠. 예. 그래서 태그팀 매치 있었는데 모터시티 머신건즈가 게이시하고 루미스하고 했는데 난 이때부터 관중들이 죽었다 생각해. 이 경기가 있잖아. 별로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인지도가 일단은 이 켄터키가 사실상 이 코어 팬이 많은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인지도가 없는 인물들끼리의 경기잖아. TNA에서 넘어온 지 이제 1년째인 MGMG. 또 게이시하고 루미스도 유명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난 이때부터였어. 켄터키가 관중이 죽어 있었어. 그냥 죽어 있었어. 그래서 경기도 루미스도 실수가 한 차례 있었고 스팟을 좀 헷갈려서 버벅대는 부분이 한번 있었거든요. 예, 관중들이 그냥 좀비가 돼. 그냥 다 죽어버려. 그냥 아예 소리를 안 질러. 웅성웅성도 없고 그냥 고요해.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레그드랍. 덱스터 루미스의 레그드랍으로 승리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죠. 이제 존 시나가 퇴근을 안 했어. 퇴근을 안 하고 짐이랑 대화합니다. 알투르스 봤어? 못 봤대. 룬킬링스는 못 봤대. 너 근데 알투르스랑 친하잖아. 나 링으로 갈 건데 알투르스 나오라 그래. 해서 거의 뭐 존시나 컴백 후에 2차 출근합니다. 역사적인 2차 출근. 이제 못 참겠다. 알투르스 너는 선 넘었어. 지금 나와서 싸우자 이러는데 CM 펑크가 등장합니다. 예. 너의 디스리스펙트를 참을 수가 없다. 존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알투르스 나와라 이러니까 시나가 나와서 디스리스펙트에 대해 말해. 이 사람들이야말로 너의 무시에 대해 지쳤어. 켄터키가 존 시나가 켄터키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에 지쳤다. 펑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디스리스펙트. 우리 디스 아직 시작 안 했잖아. 그래서 이제 스타워즈에 대입해서 다스베이더 안에 루크를 찾는 CM 펑크.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루크 스카이워커가 착한 애였잖아. 나중에 다스베이더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존 시나 너 안에 선함이 아직 남아있다. 너가 이 업계에서 했던 희생과 헌신을 축하할 수 있게 이들의 해피엔딩을 만들어줘. 이 켄터키에서. 아나킨이 다스베이더 되는 애지. 맞아. 루크는 그 뒤에 그 다음 세대 애가 루크 스카이워커지. 맞네. 그래서 이제 너가 이 업계에서 했던 희생과 헌신을 축하할 수 있게 이들의 해피엔딩을 만들어줘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당장 선역으로 되돌아가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시나는 그럴 마음이 없죠. 내가 왜 시간 낭비. 여긴 나에게 의미 없고 벨트만 의미 있음. 내 티셔츠 입고서 CM 펑크 노래 부르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펑크가 그래 그럼 내가 그냥 디스 해줄게. 이제부터가 진짜야. 네가 원하는 진실은 계속해서 트루스 가지고 말장난 하는 거죠. 너가 강하다고 믿는 거겠고 나를 위선자로 모는 거겠지.
하지만 진실은 넌 약하고 날 못 이겨.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너는 늘 졌어. 거의 뭐 사실상 존 시나와 CM 펑크와의 관계는 이 CM 펑크가 거의 인간 상성이죠. 중요한 경기 때마다 CM 펑크가 존 시나를 많이 이겼죠. 이 상대 전적을 아마 존 시나 앞서가는 사람은 CM 펑크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되고, 나는 넌 자신감이 좀 부럽다. 나는 너처럼 자신감이 있지 않다. 너처럼 입을 자신도 없고, PG 존 시나처럼 촌스럽게 말이지. 해서 벨트를 가지고 튈 거고, 레슬링을 망칠 거라고? 이 CM 펑크 같은 짓이네. 이 CM 펑크가 머니 인 더 뱅크 2011년 존 시나를 이기고, 벨트를 갖고 튀었죠. 계약 만료가 됐으니까. 그래서 존 시나도 지금 똑같은 계획을 하고 있잖아. 머니 인 더 뱅크 2011 때처럼 자신이 챔피언 벨트를 연말 은퇴 투어까지 모두 꽉 채워서 갖고 있다가 벨트를 가진 채로 은퇴하는 게 존 시나의 은퇴 투어 계획이란 말이야. 너 지금 따라쟁이네? 이 CM 펑크님을 따라하려고 하고 있네? 해서 넌 GOAT지. 나도 GOAT야. 마운트 러시모어는 테리 펑크, 할리 레이스, 브렛 하트, 에디 게레로다. 존 시나는 농담이지. You can see me? 내가 너를 못 본다고? 나는 너를 꿰뚫어 본다 이놈아. 이게 진실이다. 엄청난 마이크 워크를 늘어놓은 CM 펑크가 되겠고, 해서 또 떠나는 CM 펑크를 보다가 알투르스가 론 킬링스가 STF를 넣고 해서 그거를 구경하면서 펑크가 I'm sorry 합니다. 이 엘리미네이션 챔버 때 존 시나가 CM 펑크에게 이 STF로 날먹하면서 I'm sorry를 연발한 거를 이 CM 펑크가 갚아줬죠. 예, 비꼬았죠. 예, 재밌었습니다. 저게 뭔가 더 메인 같았어요. 순간 왜 안 끝나나 했는데 아 맞다 시간 보고 남았구나 싶던 이 세그먼트 난 너무너무 좋았다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백스테이지 세그먼트 알렉사 블리스 누가 여왕인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샬롯이 나와서 여왕은 단 한 명뿐. 그리고 백스테이지 세그먼트 론 킬링스 해서 알투르스가 또 한 번 시나를 공격한 거에 대해서 단장이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론 킬링스가 뭐라고 하냐. 나 다음 주에 존 시나랑 경기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단장이 또 그래 알디스가 시나 해. 존 시나 대 론 시나 2차전 확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론 킬링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핸들을 잡은 건 나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 전 팟캐스트에서 알투르스에 대해서 비난하자 알투르스가 직접 그 팟캐스트에 난입하게 되면서 자신은 더 이상 방송 분량으로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하는 사람이다. 내가 쇼를 주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그 대사를 이번에 한 번 더 백스테이지 세그먼트에서 또 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론 킬링스가 카리스마를 탑재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론 킬링스의 그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 무엇보다 존 시나 대 론 시나 2차전이 좀 궁금해진다. 또 보통 다중인격 캐릭터가 쓰는 말이라고 그게 론 헤이아치 블락 이번에 막 삭발했을 때 이 알투르스 머리가 살짝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왔거든. 헤이아치처럼. 그래서 그걸 트위터로 누가 놀렸다가 알투르스에게 차단당했다. 그래서 그 유저가 굉장히 미안하다고 또 트윗을 올렸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위클리 경기를 하게 될 존 시나의 열릴 모드가 있겠고요. 킹 오브 더 링 토너먼트 페이터 4에 또 있었습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페이터 4에 4개를 몰아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와 감맥다운 개재밌겠네 이랬단 말이야. 근데 켄터키가 다 망쳤어. 알렉사 블리스 대 샬럿 플레이어, 알바 파이어, 캔디스 르레. 그래서 첼시 대신 나온 알바 파이어가 있었고 경기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타워 오브 둠 4인 합치 기술 이런 걸로 억텐을 막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알바 파이어도 KLR밤 오랜만에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오랜만에 본인의 피니셔를 보여주면서 좀 텐션을 어떻게든 올리려고 했는데 결국에 텐션을 올리는데 처참히 실패하고 말았고 경기는 이제 피겨 8을 알바에게 걸고 있는 샬럿 플레이어. 근데 알바가 버티고 있어. 탭을 안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알렉사 블리스가 아비게일 DDT를 캔디스 르에게 넣게 되면서 알렉사의 3카운트가 더 빨랐죠. 3카운트가 되자마자 알바 파이어가 탭을 시간차로 칩니다. 그래서 샬럿은 억울하죠. 0.1초만 빨랐어도 샬럿이 이겼는데
알렉사의 3카운트를 먼저 따내면서 알렉사가 이 킹 오브 더 링 4강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백스테이지 세그먼트가 있었고, 백스테이지 세그먼트에서 코디 로즈와 펑크, 우리는 나중에 만나게 될 거야.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후에 누가 누굴 쫓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보자. 나중에 언젠가 붙게 될 코디와 펑크의 카리스마 있는 마이크 워크가 있었다. 그래서 킹 오브 더 링 토너먼트 페이탈 4의 메인 이벤트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대진표를 다시 읽어도 그 재미없던 기억이 아직 떠올라. 켄터키 썩. 그니까 켄터키가 이날 쇼를 죽여버렸어. 오늘 쇼를. 아마 근데 경기가 분명히 그런 것도 느껴졌거든요. 이 스맥다운 특유의 노잼 느낌, 처지는 느낌, 히트를 지나치게 길게 끄는 느낌, 광고 시간을 확보하려는 느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아마 내 생각엔 필라델피아였으면 개 재밌었을 듯. 뭐 캐나다였으면 재밌었을 듯. 관중이 지역이 그래도 좀 재밌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으면은 그래도 이 쇼가 살았을 것 같아. 근데 켄터키는 좀 많이 심했다. 켄터키는 그냥 쇼를 암살했다. 좋은 장면 많이 있었단 말이야. 분명히 이 경기도 안드라데가 3명에게 한 번에 장외 문서를 타는 장면도 좋았고, 또 코디하고 데미안 프리스트가 합쳐서 안드라데를 테이블에 처박으려다가 나카무라가 킥으로 이 코디 테이블을 완파시키는 장면, 이런 장면도 좋았고, 막판에 피니셔 연발했잖아. 또 나카무라가 또 피니셔 끊긴 했지만 안드라데가 데미안 프리스트에게 메시지 넣는 장면, 더블 코디 커터 넣고 데미안 프리스트 뒤늦게 들어오니까 또 따로 커터 넣어주고, 좋은 장면들이 분명히 많았던 그런 메인 이벤트였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카무라가 크로스로즈를 역으로 하려다가 다시 한번 역으로 크로스로즈를 맞게 되고 나카무라가 핀포를 따이게 되면서 코디 로즈가 그냥 정배대로 진출을 했죠. 켄터키가 고령화 도시인가 뭐 내가 확신할 수 없지만 켄터키가 그래도 좀 촌에 가깝죠. 촌. 그래서 고령화 도시인가 하면은 예스에 가깝다고는 보여지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쇼가 좀 너무 심했어요. 예. 이게 페이탈 4A가 사실상 다시 복귀를 해봐도 있잖아. 경기를 이끌만한 애가 없는 경기도 분명히 있었거든. 뭐 예를 들면은 여성 4A가 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되는데, 이 여성 4A가 카길 미친 잭스 니븐 이 경기가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긴 했어. 나는 나이아가 운영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경기에서. 카길은 그냥 마지막에 받아먹는 스팟이었고, 그래서 이 경기를 나름 나이아 잭스가 잘 캐리한 경기라고는 생각되는데, 사실상 파워스 둘이서 퍽퍽 하면 재미없긴 하잖아. 얘네 둘이 리드하면은 경기가 엄청 재밌게 힘들잖아. 근데 얘네 둘의 케미라던가 얘네 둘이 보여주는 파워스 무브라던가 둘 중에 누가 먼저 배신할지 이런 긴장감이 재밌었던 거지, 경기가 재밌진 않았단 말이야. 그래도 그럭저럭 볼만했어. 나오미 때도 나름 마이크 워크 때 반응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태그팀 매치 때 여기서 이제 관중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여기서 내가 봤을 때 몇 명 잤어. 너무 심했어. 우리 이때부터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이 관중을 봤거든. 관중을 보면은 침울해. 표정이 침울합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 그 뒤로 이제 4A 매치는 분명히 뭐 하나도 안 쳐지게 짜려면 하나도 안 쳐지게 짤 수 있단 말이야. 이 다자간 경기는 사실상 거진 1부터 100을 짜야 되는 경기가 맞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얘네가 쳐지는 부분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얘네는 열심히 하는 거야. 얘네는 열심히 하는데 관중이 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상 스팟이 거진 계속 겹치는 스팟이 많아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경기가 맞았어. 근데 관중이 이미 죽었어. 관중이 호응이 없어. 그냥 뭘 해도 호응을 안 해. 심지어 이 마지막 메인 이벤트 때도 관중들이 반응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좀 심각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데미안 프리스트가 탑루프에서 코디 로즈에게 초크슬램하고 올드스쿨을 동시에 하려고 한 적이 있었잖아. 근데 그 장면에서 쳐지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 그 장면에서도 호응도가 안 나왔어. 그래서 켄터키가 좀 문제가 있다. 정작 와이어6 경기 조회수는 지금 잘 나오고 있어. 근데 그 경기가 좀 심각하긴 했어요. 예. 그 경기가 좀 많이 심각하긴 했어. 조게이씨가 얼마나 해주냐에 달려있어서.
덱스터가 심지어 스팟을 좀 버벅이는 장면이 있어버려가지고 좀 처질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켄터키가 좀 심했다. 난 이런 쇼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냥 관중이 쇼를 아예 죽여버리는 장면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스맥다운이 특유의 그 처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지만 이 정도 반응은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켄터키에서 쇼를 앞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 USA 네트워크도 오늘 시청률 안 나올 것 같다. 대진표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의 4강 토너먼트, 지금 여성부가 킹 오브 더 링, 록센 페레즈 대 제이드 카길, 왼쪽은 다 확정이 됐죠. 또 남자도 세미 제인 대 랜디 오튼, 남자는 확정이 됐어요, 4강이. 근데 이제 오른쪽 브라켓, 알렉사 블리스하고 코디 로즈가 이미 진출을 해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 로우에서 상대가 이제 마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4강 토너먼트가 다음 주 로우에 완성이 된다. 그리고 다음 주 로우가 지금 골드버그 루머가 있다. 그리고 다음 주 로우가 물음표 참가자가 제이우소로 애덤 피어스가 육성으로 직접 말로 확정을 지었다. 그래서 다음 주 로우의 페이탈 4의 물음표가 제이우소다. 근데 이게 제이우소로 확정되는 거는 난 기만이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물음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내정자가 서프라이즈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물음표를 한 거잖아. 그 누군가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물음표를 한 거잖아. 보통의 경우엔. 근데 이미 그날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제이우소는 이미 물음표는 누군가로 내정이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제이가 이번 로우에서 지고 사실 그 물음표는 제이우소였어. 이거는 기만이야. 관객 기만이야. 관객 우롱이죠. 이거는 말이 안 돼. 아니, 이구아나였어야지. 미스터 이구아나였어야지. 그래야 관중들이 즐거운 서프라이즈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일리아 드래곤프의 컴백이었어야지. 아니, 골드버그야 뭐 은퇴 경기 한 경기 하니까 골드버그는 아니라 쳐, 물음표가. 근데 그렇다 쳐도 이게 그날 경기에서 패배한 제이우소가 사실 물음표였어라는 거는, 프로레슬링은 원래 짜고 치는 거고 결과가 정해져 있어서 이날 메인 이벤트는 제이우소가 질 거기 때문에 우린 물음표를 미리 제이우소를 넣어놨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건 좀 많이 심하다. 댓글도 아까 보니까 막 사람이 막 토하고 있는 장면 나오고, 뭐 집 바깥으로 제이우소를 던지는 군터, 근데 그 뒤에 또 제이우소가 줄 서고 있는 짤,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반응이 되게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 토너먼트 좀 말이 많다, 문제가 있다, 관객 기만이다. 이 제이우소를 이게 그래픽을 박아놨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쉐이머스, 루셉, 리드, 우소 간의 경기 승자가 코디 로즈를 만날 거다. 누가 만나는들 코디가 이기겠죠. 예. 코디가 이길 것 같고, 랜디 오튼이 또 존 시나를 만나기 위해서 코디 로즈 너를 꺾어야 한다면 나는 망설이지 않겠어 라고 했기 때문에 랜디 오튼 코디 로즈 결승이 좀 약간 예상되는 상황. 한편으로는 또 세미 제인이 좀 우승했으면 좋겠는데 코디가 우승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